자, 여기 A타입과 B타입 같은 주제 프롬프트로 만든 인물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같은 시드버너를 활용해서 거의 같은 구성의 사진으로 이제 뽑아서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자, 이 노인의 인물 사진도 그렇고 여기 초록색 눈을 가진 이 서양 여성의 이 클로즈업 사진도 그렇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사진도 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은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지만 미묘하게 두 사진들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추가로 여기 사진들도 한번 봐보세요. 자, 사진들의 느낌이 어떤가요?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들은 모두 미드저니 프롬프트로 생성된, 따지고 보면 진짜 사진이 아닌 가상의 AI 사진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진하고 여러분들 구분이 되시나요? 최소한 사진의 퀄리티가 그냥 친구들끼리 막 찍은 그런 아마추어 같은 사진의 느낌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봐도 사진을 좀 찍을 줄 아는 전문가가 찍은 듯한 그런 퀄리티를 가진 사진들이에요. 자, 이렇게 멋져 보이는 프로페셔널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미드저니 프롬프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오늘의 또 유용한 꿀팁도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유케 아트 디자인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이 A, B 두 사진의 차이점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우선 이 A, B 두 개의 각각의 사진의 프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는 이 나무 아래 한 노인의 그 초상화 사진을 요청한 그냥 일반 주제만 지정해주는 특별한 게 없는 프롬프트의 사진입니다. 자, 반면 이 B에서는 사진 전문가가 아니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키워드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여기 노란색으로 캐논 EOS라고 이렇게 카메라 설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A 사진에 비해서 B 사진의 색감 톤이 조금 더 선명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얼굴도 분명히 보면 약간의 색감 차이가 좀 보이실 거예요. 약간 색감이 진하고 선명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얼굴에도 좀 더 B가 생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A는 너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정직하고 조금 밋밋하기도 하죠. 하지만 B는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시선 처리도 그렇고, 특히 이 인물 뒤에 있는 또 배경, 이 나무 배경을 한번 보세요. 상대적으로 이 B타입에 있는 나무 배경이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더 희미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A타입도 물론 약간의 블러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B보다는 조금 덜 되어 있죠. 자, 이 차이가 보이시나요? B가 확실히 배경의 초점이 더 느낌으로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배경이 아웃포커싱이 되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렇게 더 아웃포커싱이 된 이런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이 인물을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 A와 비교해서 봤을 때 확실히 이 B의 인물이 더 잘 부각이 되면서 잘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확실히 B 사진의 인물이 더 집중이 더 잘 되죠. 자,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이 A, B 사진을 보니까 어떠신가요? 처음하고 다르죠. 처음엔 비슷해 보이셨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이 B의 사진이 좀 더 좋아 보이죠. 자, 우리가 흔히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작은 차이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작은 차이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사실 미드저니에서도 그림도 그림이지만 실사 사진 이미지를 생성하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더 많습니다. 특히 미드저니는 사실적이고 뛰어난 사진 이미지를 생성하는 몇 안 되는 정말 뛰어난 AI 생성 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다 완벽한 AI 사진을 미드저니에서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더더욱 사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지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하고 있는 학습 콘텐츠 하나만 짧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닌 이상 생각보다 일반인들은 어려운 사진 용어와 개념, 이거 단번에 이해하고 배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진짜 사진기를 들고 촬영하거나 조명, 기타 장비를 세팅하고 그런 진짜 촬영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진짜 촬영한 사진과 똑같은 AI 사진을 미드저니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핵심 요소만 모아서 쉽게 사진 개념을 익히고 또 실전에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실전 프롬프트만 모아서 미드저니 AI 사진 만들기 이 파트만 세분화한 이 학습을 주제로 한 별도 학습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잘 정리된 강의 노트 전자책, 그리고 강의 내용을 더 쉽게 풀이 설명해주는 강의 영상 VOD와 함께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실전 프롬프트까지 제공하는 이 패키지 형태의 학습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콘텐츠는 유튜브에서 볼 수는 없고요. 오직 판매 전용으로만 별도 제작된 학습 콘텐츠예요. 현재 막바지 마무리 작업 중이기 때문에 곧 정리되는 대로 이 판매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게시판을 통해서 따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사진을 만드는데 사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몰라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쉽고 빠르게 핵심 요소만 골라서 준비한 콘텐츠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나오면 꼭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보여드린 프로페셔널해 보이는 사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DSLR 또는 미러리스 카메라 중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카메라 제품군인 바로 이 캐논 EOS 이 키워드를 전부 프롬프트에 활용을 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캐논 EOS 카메라가 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자, 일단 캐논 EOS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의 그 특징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높은 이미지의 선명도 그리고 정확한 색상 재현 그리고 전문가급 값비싼 다양한 렌즈를 교환해서 장착할 수도 있어서 다양한 고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 프롬프트에서 캐논 EOS 키워드를 사용하신다면 미드저니 AI가 보다 사실적이고 깊이 있고 디테일한 사진을 만들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DSLR은 디지털 싱글 렌즈 리플렉스로 기존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필름 대신에 디지털 이미지를 얻어내는 카메라라고 아시면 돼요. 이 당시 이 DSLR 카메라 하면 카메라 바디도 굉장히 이렇게 좀 크고 정말 값비싼 약간 전문가용 렌즈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현재까지도 DSLR 하면 사진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카메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딱 잡혀져 있어요. 자, 이 뜻은 한마디로 DSLR은 전문 사진작가가 쓰는 카메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당시 DSLR 카메라 이 제품군 중에서도 특히 이 캐논 EOS 제품군의 인기는 정말 가장 핫했었고 또 대표적인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곧 캐논 EOS 카메라는 전문가가 쓰는 카메라 이걸 상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분명 이 정도가 되는 대표적인 카메라 캐논 EOS 정도라면 사진 데이터 양도 엄청나게 또 많을 것이고 미드저니 AI도 계속해서 또 V7 업데이트와 함께 더 사실적이고 더 퀄리티 좋은 사진을 계속 생성하기 위해서 분명 이 캐논 EOS의 고품질 사진 실제 데이터들도 많이 학습을 했을 거예요. 자, 사실 미드저니 프롬프트에서 특정 이렇게 브랜드의 카메라의 이름, 명칭을 활용하는 것이 진짜 실제 그 카메라의 촬영 효과 성능을 나타내는지는 사실 공식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미드저니 유저가 정말 많이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사진 이미지를 보면 이 프롬프트 키워드에 특정 브랜드 카메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정말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특정 카메라의 이름을 프롬프트로 활용한 그 결과만 보면 미묘하게 특정 카메라만의 그 특징을 담은 그 스타일 차이가 각각 있다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몇 개 카메라 브랜드 이름을 프롬프트로 사용해서 생성해본 이미지들인데요. 모두 동일한 프롬프트 상태에서 특정 카메라 이름만 각각 변경해서 생성해본 결과입니다. 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특유의 사진마다 특성들이 조금씩 그 다른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캐논 EOS. 자, 인물의 피부톤이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톤을 좀 띠고 있고 이 배경 부분도 보면 이런 식으로 얕은 피사계 심도를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니콘 D750 카메라는 보다 조금 톤이 쿨한 톤의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전반적으로 배경 포함해서 좀 더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해 보여요. 다음 소니 A7R4 카메라는 고화소를 가진 카메라 특유의 그 채도가 높고 이 생생한 컬러 톤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두 개에 비해서도 얼굴에 이 채도 부분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생생한 컬러 이미지가 조금 느껴져요. 자, 이 세 개의 이미지를 만든 프롬프트인데 주제는 다 같죠. 이렇게 주제는 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지금 카메라 이름만 각각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한 거고 우리는 이 뒤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프롬프트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뭐 85mm 렌즈 f/하고 이렇게 뭐 1.4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음엔 소프트 라이트. 물론 이런 라이트의 조명에 대한 설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뭐 이런 라이팅 정도는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조명에 대한 내용은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 앞에 85mm 렌즈 F 이렇게 뭐 1.4 이런 식으로 최소한 이런 내용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그냥 무조건 외워서 프롬프트를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사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조금만 알면 좀 더 다양하게 향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생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머지 이 30mm, 50mm, 85mm 이런 렌즈의 종류와 조리개 설정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좀 알아보고 그렇게 만들어 본 예시와 프롬프트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곧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편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